참 반대로 가는 게 아이러니해요. 미국의 소비 지표며 뭐 기업들 이런 제조업 지표, 서비스업 지표 아직도 견고하고 고용시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고 그런데 정반대로 은행은 금융시장은 너무나도 불안감에 떨고 있죠. 자, 비트코인 27.8K 주말에 뭐 큰 변동성 없었습니다. 27.6K에서 28.2K까지 변동성이 없고 요렇게 좀 큰 폭의 지금 거의 한 2주? 3주간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 28K 알트들은 뭐 리플 644원 힘이 좋습니다. 근데 뭐 리플 관련해서 뭐 에어드랍도 있었고 뭐 SEC 소송도 있었는데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걸로 보이는 건 SEC 소송. 그래서 이따 리플 얘기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644원 이렇게 되었는데 또 댓글에 불만 끄면 이런 분들이 나와. 저녁 9시 돼서 3 밑에 이렇게 생존하시는 분들 뭐 많지는 않았지만 코인이슈님 리플 300원 언제 가나요? 비꼬듯이 보세요. 언제 가나? 뭔가 반대로 가면은 즐거운가 봐. 결과만 보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업비트 보시면 거래대금 역시 좋지 않습니다. 리플 이렇게 거래대금 좋죠. 647원. 상승세가 좋습니다. 자, 미국 증시. 뭐, 이거를 상승했다고 봐야겠죠. 상승은 했는데, 아직 갈피를 못 잡은, 그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비트코인 시장 역시 나쁘지는 않습니다. 롱비율 69%, 롱비율도 크게 못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롱비율 높으면 우리가 롱청산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롱비율 지금 70%라는 거. 자, 지금 보고 계신 요 CME 그룹 패드워치는 다음 우리 5월달 이제 3월 23일날 25bp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고 5월달에 금리 인상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동결을 할지 금리를 올릴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475, 500 동결이 63.6% 그리고 25bp 인상이 36% 요거는 뭐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의미가 없는데 코인이슈 개인적으로 뭐 5월달에 얼마를 올릴지 그거는 이미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 한번 말씀을 드렸고 자 미국 3월 서비스업 경기 확장세 11개월 만에 최고 지금 제조업 경기 지표라던가 뭐 위축세 이런 것들 그래서 PMI 지표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50보다 위에 위치한 우리가 보통 PMI 지표를 봤을 때 50이 기점입니다. 50이 기점인데 53.8이 나왔다.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 요것도 그렇고 제조업 지표도 괜찮게 제조업 지표는 49.3인데 이전보다는 좀 나아졌다. 47.3에서 49.3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미국의 소비라던가 서비스업이라던가 이런 경기를 알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이 아직도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은행들 리스크는 안 좋게 계속해서 은행들 뭐 파산이니 시스템 리스크니 중소형 은행들이 무너지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미국의 서비스업, 소비 아직 안 꺾였다는 거 그리고 우리 고용시장도 꺾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좋은 지표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아직은 고용시장이든 서비스업이든 아니면 뭐 소비든 안 꺾였다는 겁니다. 아직은 안 꺾였다는 거 지금 괜찮다는 거. 자 도마에올은 도이치방크 주식 채권 달러 상승 저번주 금요일날 도이치뱅크 요거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오늘 도이치뱅크 좀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도이치뱅크가 무너진다, 뭐 위험하다, 뭐 CDS가 올라간다 요렇게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위험해질 거라는 건 알고 있었죠. 이미. 왜 알고 있었죠? 우리? 뭐 배웠어? 유럽의 은행들이 자금 조달이 이제 힘들 겁니다. 뭐 때문에? 바다산책님 코코본드 배웠죠. 은행이 자본을 조달받기 위해서 회사채 같은 이제 뭐 채권이라고 하겠습니다. 회사채 같은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게 코코본드다. 이름만 들었을 때 코코본드 너무 귀여워. 근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너무나도 무서워. 코코본드가 뭐예요?
은행에서 아니면 뭐 금융권 이런 그 뭐라 그럴까? 보통 증권사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그 은행권 이런 애들이 이제 코코본드를 발행을 하는데 조건이 붙습니다. 다른 회사채들이라던가 이런 것들보다 이자가 높지만 만약에 이런 그 은행이 뭐 자본이 그 뭐랄까 부채가 자본보다 많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각 처리된다. 휴지 조각이 된다. 아니면 요거를 이 금액만큼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은행의 자본금으로 충당이 된다. 쉽게 말해서 이자가 높은 만큼 리스크가 큰 게 코코본드죠. 근데 이번에 미국의 1등 은행 UBS 은행에서 스위스 2등 은행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했는데 28조 원가량 코코본드가 상각 처리가 됐습니다. 말짱 깡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을까? 발행한다고 쳐. 그 코코본드를 살까? 투자자들이? 그럼 뭐 도이치뱅크든 또 유럽에 있는 우리가 알만한 은행들 좀 뭐 BNP 파리바 아니면 소시에테 제네랄, 코메네츠방크, 유니크레디트 이런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까? 자금 조달을?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스위스가 코코본드가 문제가 됐다면 다른 유럽 은행들, 코코본드를 발행하는 은행들도 자연스럽게 도이치뱅크뿐만 아니라 BNP 파리바가 됐든 뭐 소시에테 제네랄이 됐든 다른 유럽 은행들도 힘들다. 그리고 당연히 주가도 하락할 거고. 그리고 기존의 얘네들이 코코본드 AT1 채권이라고 합니다. 발행하는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 발행한 채권의 가격은 당연히 기존에 발행했던 코코본드 채권 가격도 떨어지겠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뱅크 우리가 얘네가 무너질지 뭐 얘네가 위험성이 있는지 예상은 못했지만 유럽에 있는 은행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지는 알고 있었다. 코인 이슈가 앞으로 시장을 좋게만 보지 않는 게 다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요게 시스템 리스크 뭐예요? 연쇄작용을 한다. 한 개가 무너지면 이 한 개로 인해서 다른 게 무너지고 이 다른 게 무너지면 이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그보다 좀 적은 중소형 은행들이 무너지고 시스템 리스크가 계속해서 연쇄작용을 한다. 보시면 되고 자 그럼에도 미국 3월 기업활동 가속 미국의 서비스업, 제조업 이런 PMI 지표들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고용시장도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참 반대로 가는 게 아이러니해요. 미국의 소비 지표며 뭐 기업들 이런 제조업 지표, 서비스업 지표 아직도 견고하고 고용시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고 그런데 정반대로 은행은 금융시장은 너무나도 불안감에 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충되지 않는다는 거. 자, 도이치뱅크까지 위기설 당국 은행 입출금 이상 없어. 오늘은 참 공통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미국, 스위스, 독일 그리고 이제 또 큼직큼직한 은행들이 하나둘씩 또 이제 문제가 될 건데 얘네들이 무너지면서 공통점이 있어. 불이 났어. 그럼 그 급한 불을 끄려고 급하게 누가 나와요? 정부가 나오겠죠. 정부가 나오는데 정부에서 계속 괜찮다 시장을 어르고 달래죠. 그리고 연준이 됐든 각국 중앙은행에서 유동성 대출 프로그램들을 쭉 실행을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우리 시장에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자,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도이치뱅크까지 위기설 이런 식으로 자 도이치뱅크 주가 급락 부도 위험 급증 유럽은행 또 위기 터지나 그래서 도이치뱅크가 지금 위험성이 CDS 또 프리미엄이 이렇게까지 올라갔죠. CDS 프리미엄이 뭐냐면 얘네들이 뭐 무너질 것 같다 파산 가능성이 뭐 높다 그렇게 되면 CDS 프리미엄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 우리 크레딧 스위스도 이런 식으로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자 우리 참 주마다 저번 주는 실리콘밸리 그리고 저번 주는 크레딧 스위스 이번 주는 도이치뱅크가 하나하나 이렇게 했었는데 도이치뱅크는 아직까지는 어떠한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유럽은행 증시 소폭 하락 금융당국 점검 강화 자 그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자 이번 주 중요 지표들이랑 다음 주까지 중요한 지표들 한번 짚어드릴게요. 실리콘밸리도 인수한다고 뉴스 봤어요. 맞습니다. 인수자가 이제 하나둘씩 나올 거예요.
자, 이번 주 연준위원들 언급 예정이죠. 그래서 연준위원들이 이번 주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을까? 연준위원들 역시 은행권, 금융권 이런 것들은 안전하다, 시스템 괜찮다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근데 매파적인 얘기를 해왔던 연준위원들은 매파적인 얘기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이 매파적인 이야기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에는 좀 힘들다. 왜? 지금 이미 시장은 알아. 은행 시스템, 금융 리스크, 이런 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금리를 세게 못 올린다는 걸 이미 알아. 아, 겁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연준위원, 이런 분들도 평소에 매파적인 얘기를 했던 분들도 아직 물가가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25bp, 50bp 할 수도 있습니다. 얘기가 나와도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춘다? 아, 저거 못 올리는데 겁주는구나.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멘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3월 31일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18시 발표됩니다. 예측치 7.2%인데 전월 이전에 발표했던 게 8.5% 발표를 했죠. 그래서 조금 빠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미국도 그렇고 이제 유로도 그렇고 CPI는 계속해서 빠지는 추세로 갈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이런 말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경제방송에서 코인 방송에서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경제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늘어나고 있고 각국 중앙은행들이며 정부에서 은행 리스크 때문에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코인이 씨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유동성 공급인데 양적 완화랑 유사 양적 완화랑 혼동돼서는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유동성 공급하고 양적 완화 되는 거는 우리 실물 시장에 물가가 막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이제 물가는 많이 빠질 거다. 지금 은행 금융 리스크, 요거 시스템 리스크로 인해서 물가는 진짜 급속도로 빠질 겁니다. 만약에 은행 리스크가 터지기 전에 하반기에 한 4% 정도 봤다. 그러면 3.5.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준위원들은 은행 시스템 리스크가 터진 거를 담보 삼아서 이걸 이용해서 물가를 최대한 뺄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근데 이제 하는 게 있겠죠.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낮추고 이걸로 높은 물가를 잡을 건데 경기 침체가 최대한 완만하게. 그게 연준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요 은행 시스템 리스크를 담보 삼아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연준이 금리를 언제 동결하고 언제 인하하고 그거 보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단 한 개도 없어요. 자, 그래서 3월 31일 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18시 발표되고 31일 날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발표됩니다. 이날 또 PCE까지 발표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PCE 지표 발표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올해 마지막 3월 31일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미국의 PCE도 발표가 되고 또 중요한 특급 시그널이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는 워싱턴 DC에서 상하원 은행 관련 청문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날 아마 우리가 지금 중소형 은행들 만약에 돈을 맡기면 미국인들이 25만 달러까지 보장을 받죠. 근데 이거를 좀 예금자 보험을 확대할 수 있나, 좀 더 보장을 받을 수 있나, 이거 관련돼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근데 다음 주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랑 맞물려 있을까? 이날 결정이 나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친 듯이 물어뜯고 싸울 건데 이게 뭐의 연장선이다 이게? 우리가 이번 연도 6월부터 8월까지 만나게 될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의 연장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정치적인 이러한 이슈들이 우리 시장 위에 또 있은, 작년에 코인 이슈가 미국 경제 위에 정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제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미국 정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그런 시점이 이제 다음 주부터 6월, 8월까지 6월달, 7월달, 8월달 우리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요 관련돼서 굉장히 예민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요거에 어떻게 보면 좀 큰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원에서 은행 관련 청문회가 다음 주에 개최가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4월 7일 연준 FOMC 회의록 발표되고, 그리고 비농 고용지수까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7일날 미국 실업률 발표되는데 아직까지 실업률이 중요할 순간은 아니라는 거. 4월달 오늘 도이체뱅크 왜 터졌는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변문종님,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건 물가를 잡는 것도 맞겠지만 명분에 불과하고 달러 가치를 지키는 게 목적이라는데, 달러 가치를 지키는 방법들은 굳이 금리 인상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달러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건. 그리고 이미 변문종님은 지금 우리 코인이슈 채널을 많이 안 보셨죠? 이미 작년부터 코인이슈 채널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 정부는 물가를 잡을 생각이 없다. 왜 물가를 잡을 생각이 없냐? 예전 영상 다 보시면 나옵니다. 작년 거. 작년 연초부터 꼭 보세요. 변문종님은. 이미 1년 전에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 다 배우셨던 거 지금 말씀하고 계셔. 저 얘기들. 지난 영상 꼭 보셔야 된다는 거. 자, 도이체뱅크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도이체뱅크가 이제 어떤 은행이냐면, 우리 글로벌 시스테미컬리 임포널트 뱅크라고 되어 있네요. GSIB라고 하겠습니다. GSIB가 이제 어떠한 은행이냐면, 우리가 전 세계 은행들 한 30개 정도 손을 꼽아서 진짜 전 세계 금융이라던가 자산이라던가 만약 은행이 무너졌어. 그러면 얘네들을 수혈을 해주고 얘네들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커버 쳐줄 수 있는 글로벌 은행들 30개 중 하나가 도이치뱅크입니다. 얘네들은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나서 UBS가 인수를 했죠. 그 무너진 크레딧 스위스의 3배 정도 되는 은행입니다. 독일에 있는 도이치뱅크가. 전 세계 30대 은행 중에 한 곳이니까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한 가지 또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30개 은행의 안에 드는 아시아 은행은 중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없다는 거. 한국이 없다는 거. 이건 좀 마음이 아프죠? 한국도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통화바스켓 안에 들어가는 게 위안화랑 또 엔화니까. 크레딧 스위스보다 더 높은 비중이 있는 은행이 도이치뱅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도이치뱅크가 막 무너지니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니 이렇게 위험성이 나왔는데, 얘네가 지난해 매출이 이익이 60억 달러 이익을 냈습니다. 60억 달러면 재무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잘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얘네 도이치뱅크의 막 뱅크런이라던가 고객들이 예치를 했던 걸 막 빼고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금 이탈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도이치뱅크가 볼룸버그부터 시작해서 왜 외신들이 이렇게 긴급하게 달았고 CDS 프리미엄이 왜 올라갔고 뭐가 문제였을까? 증시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방송들 경제방송, 코인방송, 주식방송에서 처음에 실리콘밸리가 무너졌을 때 연준에서 긴급하게 들어왔어. 미국 정부도 긴급하게 들어왔고, 자산시장 어떻게 됐죠?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어. 요 정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항상 주식이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막을 수 있다. 정부에서 막을 정도니까 괜찮다. 좋은 거를 바라보죠. 근데 코인 이슈는 요거 위험합니다. 이것만 봤을 때 당장 정부가 막아줬기 때문에 좋겠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 은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 스위스, 독일, 유럽, 한국, 아시아 다 홍콩까지 은행권에 있는 지금 현재 상태는 뭐냐면, 길 가다가 쭉 가다가 바람만 옷깃에 딱 스쳐도 어떻게 해요? 피멍이 들고 피가 나고, 길 가다가 딱 어깨를 부딪혔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어깨에 털고 훌 털고 일어났는데 지금은 쓰러져서 응급실까지 가야 될 정도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조금만 부딪혀도 피멍이 들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라는 겁니다. 지금이.
우리 지기번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조그만한 이유 때문에 아무 내가 잘못이 없어. 은행에 뭐 이렇게 무리한 투자도 안 했고,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이라던가 자산이 정크본드라던가 이렇게 좀 뭐랄까 부실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야. 아닌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은행이 뱅크런이 나고 그 은행이 자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 있는. 왜? A라는 은행이 흔들렸어. 그러면 A라는 은행과 펀드라던가 아니면 채권이라던가 다 연결되어 있는 은행들이 있어. 그리고 그 기업들이 있어. A라는 은행이 무너지면 연결되어 있는 어떻게 해요? 기업과 은행이 혼란스럽습니다. 흔들립니다. 얘네가 또 하나 흔들렸어. 그러면 또 얘네랑 연결되어 있는 또 흔들리고. 계속해서 도미노 형식으로 쓰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16위, 전세계 글로벌 16위에 해당하는 스위스 2등 은행, 크레디스위스가 무너졌다라는 거는 다른 은행들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른 유럽에 있는 은행들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뱅크도 아무런 이유가 없어. 물론 이유를 좀 조목조목 살펴보면은 이유는 있어요. 어떤 게 이유가 있냐? 오늘 좀 디테일하게 배울 건데 도이치뱅크가 좀 많이 대출을 해준 곳이 있어. 투자를 한 곳이. 거기가 어디냐면 미국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을 뭐 커미셜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뭐 CR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받는 사무실 건물, 뭐 호텔, 소매점, 식당, 오피스 건물들 월세 받고 이렇게 그런 건물들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상업용 부동산이 앞으로 터질 부분이라는 거 이거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 330억 유로. 그러니까 도이치뱅크의 대출 중 한 7% 정도가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내줬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51%가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34% 정도 사무용 빌딩이고. 지금 월가에서 그 은행권 리스크들, 은행 리스크들이 막 터지고 중소형 은행들이 막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다음 타자는 누구냐? 얘네들이 흔들렸을 때 다음 타자는 누구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 타자들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한 도이치뱅크가 이런 찌라시 그냥 이런 기사들 딱 하나만 봐도 내가 도이치뱅크에 돈을 넣었어. 근데 상업용 부동산이 위험하대, 미국에. 핸드폰은 어떻게 해요? 당장 출금하지. 출금 안 하더라도 주가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발행한 채권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조그마한 바람에 의해서도 흔들릴 수 있고 피멍들고 쓰러질 수 있는 게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또 얘네만의 또 문제점이 있어. 또 뭐 있을까? 코코본드. 스위스, 우리 크레디스위스가 24조 원가량의 코코본드가 휴지 조각이 됐죠. 그러면 코코본드 AT1 채권이라고 합니다. AT1 채권을 발행한 유럽에 있는 은행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도이치뱅크가 2014년도에 코코본드를 발행을 했습니다. 코코본드를 발행했고 크레디스위스 터지기 전에 이달 초쯤에 가격이 95센트였어요. 근데 크레디스위스 딱 터지고 나서 코코본드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을까? 95센트였던 게 70센트까지 떨어집니다. 거의 얼마야? 한 20%? 20% 이상 빠졌다는 거죠. 우리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야 20% 빠지는 거? 야 비트코인은 나 90%도 빠져봤어. 주식 투자자분들은 20% 빠지면 좀 많이 빠졌네? 생각하시죠. 채권 시장에서 20%가 빠졌다는 건 진짜 심각한 뜻입니다. 우리 자산 시장을 규모로 봤을 때 제일 큰 맏형이 채권,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비트코인 라는 말씀을 드렸죠. 물론 비트코인 위에 뭐 금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겠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는 시장을 따졌을 때 근데 여기서 20%가 빠졌다는 건 진짜 코인이슈가 자주 하는 말대로 해골지신 나는 겁니다. 해골지신 나는 거예요. 1조 원에 1%의 수익을 가져가도 그냥 평생 먹고 살 정도로. 그게 채권 시장인데 1조 원에 20%라 생각해봐. 그 금액이 얼마일까? 1조에 20%면 2천억이면은 서울에 있는 건물을 몇 개 사는 거야. 자, 코인이슈님 드시는 게 뭔가요? 맛있게 먹나요? 물입니다. 2천억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한 달 만에. 그러니까 해골지진 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이 너무나도 불안정해. 코코본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우리 코코본 AT1 채권 시장의 규모가 한 360조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얘네 시장이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나 유럽이나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 불안하대. 채권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채권 뭐 투자하거나 이런 채권 그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대. 왜? 오늘은 어떤 은행이야. 주말이 싫대. 저번 주에 실리콘밸리 터졌지. 저번 주에 또 우리 크레이스위스 터졌지. 이번엔 누굴까? 도이치뱅크 터졌지. 오늘은 또 누굴까? BNP 파리바일까? 소시에테 제네랄일까? 두렵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레이스위스가 무너졌고 도이치뱅크가 그 다음 타자로 유력하게 이제 올라오고 있고 얘네가 흔들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에 있는 우리가 알만한 은행들 뭐 BNP 파리바라던가 소시에테 제네랄, 코메르츠방크, 유니크레디트 그리고 하다못해 스위스 1등 은행 크레이스위스를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UBS도 8% 이상 빠졌습니다. 이래서 은행이 쓰러지고 은행이 무너지면 진짜 무섭다는 거예요. 줄도산이라는 표현을 하죠. 요렇게. 근데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긴급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냐? 국민 여러분, 도이체뱅크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들 보세요. 지난해 60억 달러 이익 냈습니다. 수익성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22에 크리스틴 라가르 총재 누님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도이체뱅크 위험에 필요하다면은 유로존 금융 시스템에서 유동성 공급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대. 시장은 어떻게 돼요? 이번에도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지금 패턴이 뭐냐면 은행이 무너지고 정부에서 달래주고 은행이 무너지고 정부에서 달래주고 계속해서 이런 패턴이 가죠. 이런 패턴이. 근데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양치기 소년이 있죠. 양치기 소년이 처음에 막 그 늑대가 내려온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무서워가지고 막 집 밖에 안 나갈라 그래. 양이랑 막 다 집안에서 막 벌벌 떨면서.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마을에 100명이 있으면 50명만 믿어. 세 번째는 20명. 네 번째 10명. 다섯 번째는 개코나 듣지도 않아. 늑대가 왔든 뭐 그냥 늑대랑 같이 해서 놀자 그러고 있어.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진짜 늑대가 오죠. 그걸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장을 안정화하는 거를 2번, 3번 반복이 됐죠. 자, 시장은 올랐습니다.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이게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고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제 은행들이 무너지고 물론 각국 정부에서도 이런 뭐 유동성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 계속해서 달래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 지금은 어떠한 시점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뭐를 해야 되는 시점인지.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